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부동산 PF에서 분양성, 현금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성은 결국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이제 현금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주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는 금융권에서는 가장 중시한, 오히려 분양성이 좋아야 당연히 현금 흐름이 좋고, 현금 흐름이 좋아야 시행사업을 하는 그 중간중간에 쉽게 말해서 이제 빵꾸가 안 나게 되는 거죠, 자금이.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대주단에서는 제일 중시하는 게 바로 이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걸 쭉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PF에서 위험은 책임 준공과 분양성을 말한다. 즉 건물이 세워졌는데 분양이 안 되면 담보물은 확보되었으나 현금 흐름에 의한 수익 창출이 없기 때문에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즉 무슨 소리냐면은 책임 준공은 결국 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해준다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공사가 신용평가가 낮으면은 신탁사가 이제 시공사 대신에 책준에 대한 신탁을 한다라고 말씀을까지 드렸었고요. 그래가지고 책임 준공은 신탁의 책준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완료가 됐는데, 문제는 결국 뭐냐면 이제 분양성이에요. 그래서 건물은 문제없이 다 세워졌는데 분양이 안 되면은 결국 뭐가 문제냐,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개발 사업 중에 가장 큰 리스크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분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 아니면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주단들이 제일 우선시적으로 보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과연 이 사업이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사업인가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주변 시세에 비해서 분양가가 얼마큼 높고 낮냐, 주변이 얼마큼 이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지역이냐,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얼마만큼 공급이 많이 됐느냐. 왜 그럼 공급이 많이 돼서 공급 과잉이 벌어지면 그만큼 수요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결국 뭐냐면 분양성을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분양성이 아무튼 제일 좋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코티 자금이나 이런 다른 것들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여지껏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PF에서 두 가지 분양성에 대한 위험을 해칭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거는 어디냐면 이제 대주단에서 쓰는 겁니다. 대주단에서 안정장치를 마련한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가 이제 기표 선행 조건, 두 번째는 이제 분양률 트리거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쭉 읽어보면 기표 선행 조건이라는 건 뭐냐, 대주단이 기표하기 전에, 기표라는 건 결국 뭐예요, 돈이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분양성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뭐를 하냐, 시행사 또는 차주에게 최소 얼마의 청약을 받아오라는 조건, 쉽게 말해서 뭐냐면 사전 청약을 갖고 와달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분양성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대주단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럴 수가 있겠죠. 지방인데 주변에 분양한 사례가 오래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5년 전에 분양을 했다, 이러면 사실 지금 한다고 해서 이게 분양이 잘 될까라는 거를 사실 수치적으로 통계를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분양이 아예 또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우리도 조금 헷갈리니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갖고 오세요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기표 선행 조건이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사전 청약을 좀 받아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전 청약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 되죠. 기표를 찍기 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500호실을 이제 분양을 할 때 이 분양이 잘 될 거라는 거를 주변에서 오피스텔을 받겠다는 사전 청약을 좀 받아오라 이 뜻이에요. 저도 이제 이런 거를 몇 번을 경험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주변에 사무실이 많다든지 공장이 많다든지 그런 데랑 조인을 해가지고 이런 걸 분양을 하는데 좋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드릴 터이니 사전 청약을 미리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사전 청약서를 좀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뭐 몇백 장을 받아온 사례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집어넣게 되면, 물론 사전 청약은 어떤 법적인 게 없어요. 왜 그러면 말 그대로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본 청약을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이런 사전 청약이라도 받아오는 게 대주단 입장에서 그래, 이 정도는 물론 이제 500장을 받아온다 해서 500장이 다 오지는 않는다고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는 상당 부분은 청약에 관심이 있겠구나 라고 해서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기표 선행 조건, 그래서 사전 청약을 받아오라는 것이고, 사전 청약은 말 그대로 청약일 뿐이어 가지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한다는 게 사실 정확하게 법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해지라는 의미는 사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전 청약은 의견일 뿐인 것이고 의향서일 뿐인 것이지 이게 어쩜 법적인 테두리에 묶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본 청약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근거 자료는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분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대주단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전 기표 선행 조건으로 사전 청약을 받아와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분양률 트리거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부담으로 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분양률 트리거는 분양이 개시한 후 일정 기간 동안에 목표한 분양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대주단이 강제적으로 분양금을 낮추게 하는 것이다. 즉 할인 분양을 하게끔 강제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할인 분양을 하면은 결국 뭐가 높아지니까 분양가 하락으로 인해서 분양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대주단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시행사는 할인 분양을 하게 되면은 수익이 감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기다 플러스 대주단은 세일을 해서라도 빨리 대출금을 상환받게 되고 싶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대주단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결국 핵심은 뭐예요? 시행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수익이 15%다 20%다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대주단 입장에서 뭐냐? 대주단은 결국 대출해준 돈을 정확한 기간 안에 정확하게 들어오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제 요 일정 기간 일정 목표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6개월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행사업을 할 때 목표치를 잡는 걸 보면은 3개월 안에 50%. 이게 여기서 50%라는 건 뭐냐면 주력 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 상품이 아니라 주력 상품. 예를 들어서 주력 상품이란 게 뭐냐면 오피스텔이 만약에 500호실이다. 근생시설이 뭐 15%다.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 근생은 초기에 분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근생을 분양하는 시점은 보통 이제 골조가 끝나는, 그러니까 공사가 60% 이상이 됐을 때 현장을 보고서 그때 근생을 분양하기 때문에 초반에 근생을 분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생은 뺍니다. 그래서 이 주력 상품은 결국 뭐냐 오피스텔인데 이 오피스텔이 통상적으로 3개월 안에 50% 그리고 6개월 안에 70에서 80% 가는 거를 목표로 잡아요. 대주단에서도 이거를 딱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70에서 80%까지 올라가지 않으면은 할인 분양을 하세요라고 강제 조항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분양률 트리거라고 표현하는데 만약 6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50%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대주단 입장에서는 아 이거 분양이 어렵다.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구나. 그럼 결국 어떻게 한다? 결국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할인 분양에 들어가라. 그래서 통상적으로 10% 할인 분양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3개월 지났는데도 이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럼 다시 또 10% 할인 분양을 해라. 강제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이 분양률 트리거가 걸려버렸다. 그러면은 사실 시행사는 분양이 잘 되면야 문제가 없지만은 분양이 목표치만큼 못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 분양률 트리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면 수익이 감소되는 것도 당연히 문제죠. 왜 그러면 10%씩 나머지 계속 할인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감소되는 건데 분양률 트리거의 수수료까지 또 지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주단 입장에서 6개월에 70에서 80%야. 근데 만약에 그걸 못하면 할인 분양해.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우리한테 수수료를 또 줘야 돼. 그게 분양률 트리거 수수료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수분양자끼리의 어떤 문제점이에요. 왜 그러면 초반에 받은 분들은 100%로 받았거든 분양을. 근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10% 할인 분양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알았을 때 기존에 100%로 받던 수분양자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시행사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100% 왜 우리는 10억에 분양가를 하고 왜 저 사람들은 9억에 하느냐. 이걸 우리도 할인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적인 문제가 걸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분양률 트리거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근데 대주단에서 막 강제합니다. 시행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대주단에서 이제 압박을 주는 거예요. 분양이 의무적으로 6개월 안에 70%까지 해야 돼. 만약에 그거 아니면은 우리는 트리거 합니다. 딱 이렇게 명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한다? 6개월 안에 무조건 70%까지는 다 분양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버리고 이러면 이거는 이제 법적 문제까지도 갈 수 있다. 수분양자 특히. 그러면 기존에 받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사례들도 발생을 해요.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왜? 안 맞는다 이거지. 왜? 그 정도가 되면 이미 분양이 저조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트리거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트리거 걸렸다. 그 사업장이 수익을 벌었다는 거 거의 없어요. 물론 조금은 남을 수 있지만 생각했던 게 만약 15%다. 그러면 트리거 걸려서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죠? 5%대로 주저앉아버려요. 그래서 분양률 트리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상환 계획표. 대출 상환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 트리거 우리는 안 합니다라고 명시를 하려면 그만한 근거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시행사 입장에서 우리는 분양률 트리거 안 받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대주단에서 받지 마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왜? 강제적으로 하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설득할 거냐. 결국 그거를 갖고 있는 대출 상환 근거표를 만들어 갖고 설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분양이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나중에 준공후 미담 대출이 있습니다. 미분양 담보 대출로 하면은 50%까지 대출을 받아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표를 만들어 가지고 대주단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도 시행사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금융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설득을 할 수 있다. 왜? 대주단들은 이제 빠꼬미들 아닙니까? 한두 개 한 게 아니잖아요. 수백 개, 수천 개를 했던 그런 빠꼬미들하고 어떻게 그 협상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금융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게 시행사에서는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